안녕하세요. 선생님 이걸 두 번째 찍는 거라서 약간 지금 우울합니다. 네. 일단, 네, 오늘 우리가 배울 거는요, 이 열팽창인데요. 네, 소리가 잘 녹화가 되고 있겠죠? 이전에 찍은 건 소리가 다 날아가 버렸어요. 네, 이렇게 열팽창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열팽창이 무엇인지 한번 볼 건데 열팽창이란 것은요. 온도가 올라갔을 때, 온도가 상승했을 때 길이와 부피가 같이 팽창하는 거 이걸 바로 열팽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열팽창에 길이와 부피가 팽창한다고 했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첫 번째는 온도가 상승해야겠지. 온도가 상승합니다. 온도라는 건 근데 입자의 활발한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거잖아. 그러면 온도가 상승하면 입자의 활발한 것도 상승이 되겠죠. 입자가 활발해지겠지. 입자 운동이 매우 활발해지면서 입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될까? 네, 막 움직여. 그럼 거리는 증가하겠죠. 거리는 증가하게 됩니다. 넘어가 주세요. 제발 넘어가 주세요. 네, 입자 사이의 거리는 증가하게 됩니다. 입자 사이의 거리가 증가하니까 전체적인 부피는 커지게 되면서 열팽창이 일어나는 거죠. 아시겠죠? 네, 요렇게 거기 과정에다 잘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고체의 열팽창률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열팽창률 비교. 첫 번째는 종류에 따라, 두 번째는 물질 상태에 따라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서 일단 종류에 따라서 열팽창률을 한번 비교해 볼 건데, 네, 종류에 따라서 고체의 경우를 한번 볼 거예요. 물론 여기에 나오는 유리는 액체가 맞아요. 작년에 배운 거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기 고체의 경우를 볼 건데 이 고체의 경우에 유리가 살짝 이렇게 낑겨 있는 거예요. 요거 가져옵니다. 유리, 철, 구리, 납 이렇게 있는데요. 얘네 중에 어떤 게 가장 열팽창률이 클까? 대부분 이런 순서로 써놓으면 여기 있는 친구가 가장 크겠죠. 그래서 유리가 가장 작고요. 그 다음에 철, 그 다음에 구리, 그 다음에 납 이렇게 순서로 커집니다. 열팽창률은. 종류에 따라서 요거 4개만 비교를 해놨는데 이제 다양한 물질들이 있겠죠. 걔네들마다 열팽창률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요렇게 비교를 각각 할 수 있다는 거죠. 일단 뭐 대표적인 친구들 4개만 한번 데려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물질의 상태에 따라서 한번 볼 거예요. 여기에서 이 상태라는 거는 얘들아 물질에는 세 가지 상태가 있죠.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있죠. 걔네를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걔네들끼리는 어떤 게 더 열팽창률이 큰지. 이건 표시만 해주면 되니까 부등호 표시만 해주면 되니까 넘어가서 물질의 상태에 따라서는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게요. 상태에 따라는 2번인데 1번으로 돼 있네요. 여기 고체, 액체, 기체가 있습니다. 고체, 액체, 기체가 있는데 이 중에 얘들아 어떤 게 더 열팽창률이 작고 어떤 게 더 열팽창률이 클까? 대충 약간 감은 오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일단 고체의 경우는요. 요렇게 다다다다 붙어있죠. 그래서 이 상태론 부피가 요 정도 차지하고요. 그 다음 이제 액체 보겠습니다. 액체는요. 요만큼. 이 상태로는 부피를 요 정도 차지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체의 경우는 요만큼. 그래서 얘는 이만큼 차지하고 있다고 우리가 표시를 해줄 수가 있어요. 이제 얘네가 운동을 할 때, 온도가 상승된다고 했죠? 온도가 상승하면 열팽창률이 일어나니까, 아니, 온도가 상승했을 때 열팽창이 일어나기 때문에 온도를 상승해서 얘네 운동하는 거 한번 봐볼게요. 요렇게 움직이게 되겠죠. 네, 이렇게 움직이는데 멈춰 해가지고 봤더니 고체는 이만큼 늘어났고요. 액체는 요만큼 벗어났고요. 그 다음에 기체도 어마어마하게 벗어났어요. 네, 대략 감이 오죠? 이거를 한번 늘어난 만큼 표시해 볼게요. 요 정도. 그럼 여기서 보면 얘들아 봐봐. 고체는 진짜 이만큼 늘어났어요. 이만큼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액체는 한 요 정도, 요 정도 늘어나죠. 요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기체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뼘 이상 늘어났습니다. 네, 여기서 지금 보면 어떤 게 더 많이 팽창했냐를 따졌을 때 고체, 그 다음에 액체, 그 다음에 기체 순으로 증가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알죠? 그래서 기체가 가장 열팽창률이 크구나 이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요거까지 잘 표시해 주시면 돼요. 고체의 열팽창률. 네.
여기까지 이제 상태에 따라서 열팽창률을 비교해 봤는데요. 이제 넘어가서 그 아래에 있는 3번 고체의 열팽창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그 뒤에 4페이지에 액체의 열팽창 그리고 열팽창의 이용까지 보면 끝납니다. 그럼 이제 넘어가서 고체의 열팽창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체의 열팽창입니다. 고체의 열팽창은요, 얘들아, 고체는 길이도 있고요. 부피도 있고요. 딱딱딱 정해져 있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이 고체의 열팽창을 다룰 때는 주로 길이와 부피가 모두 증가한다 라고 봅니다. 길이와 부피가 모두 팽창한다 이렇게 봐요. 길이와 부피 팽창 이렇게 옆에 땡땡에 적어주시고 그 다음 아래 이제 1번 뭐 볼 거냐면요. 바이메탈이라고 써져 있죠. 네, 바이메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럼 이제 다시 볼게요. 거기에 바이메탈 한번 보겠습니다. 바이메탈. 바이메탈은요, 열팽창 정도가 다른 두 금속인데, 네, 요 바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 봐봐. 모노 알죠? 모노. 모노는 하나를 의미하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인데, 바이는 두 개를 의미해요. 그 다음에 트라이죠? 트라이앵글 할 때 그 트라이, 걔는 세 개를 의미합니다. 이런 식으로, 모노, 바이, 트라이 이런 식으로 앞에 붙는 게 있어요. 하나, 둘, 셋을 의미하는 접두어처럼 영어에서 접두어처럼 앞에 붙는 게 있는데 그때 이 바이를 따와가지고요. 요 메탈은 금속이죠. 그래서 두 개의 금속이란 소리예요. 근데 어떤 두 개의 금속이냐? 열팽창률이 다른 두 금속. 이거를 바이메탈이라 해요. 얘가 이제 다양하게 적용이 되는데 화재 경보기 그리고 전기다리미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적용이 되는데 그 예시는 이따가서 보고요. 얘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 원리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바이메탈 하나 가져와 봐야겠죠? 네, 바이메탈을 이렇게 가져옵니다. 나와주세요. 네, 이렇게. 그 다음 여기에서 열팽창 정도가 다른 두 금속이죠? 지금 요 층이 이제 색깔을 구분을 해놨는데 위에 있는 게 뭐냐면 위에 있는 게 철이고요. 아래에 있는 게 구리야. 근데 우리 위에서 봤을 때 열팽창률 비교, 고체의 경우 종류에 따라 비교하는 거 봤을 때 철이 구리보다 더 열팽창률이 작죠. 열팽창률은 철이 더 작아요. 얘가 더 작고 그 다음에 구리가 더 커요. 네, 위에서 비교하고 왔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두 금속으로 우리가 뭘 하냐, 이제 뭘 할지 한번 봐야겠지. 일단 밑에 표 이제 채울 겁니다. 표. 거기 비교 금속은 구리와 철 써주시고요. 구리에다가 부등호 입 벌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밑에 표 채워볼게요. 먼저 우리는 가열한 경우부터 볼 거예요. 방금 전에 그 모습은 평소에다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건 이제 가열한 경우 오른쪽에 있는 거 먼저 채울 겁니다. 그거 먼저 볼게요. 일단 가열을 한다고 하면 얘들아 봐봐. 이 친구를 가열을 할 거야. 그러면 둘 다 열팽창이 일어나겠죠? 한번 볼게. 가열을 한다고 합니다. 가열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가열을 하면 둘 다 늘어나는데 아래에 있는 구리는 열팽창률이 엄청 크고요. 그 다음 위에 있는 철은 열팽창률이 작아요. 그러면은 얘는 많이 늘어나고 싶을 거고 이 친구는 조금 늘어나고 싶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 가운데 면은 완전히 접합이 되어 있어요. 알겠지? 그럼 어떻게 될까? 얘가 나는 많이 늘어나고 싶고 내가 구리라면 나는 많이 늘어나고 싶은데 얘가 잡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옆으로라도 이렇게 자라나야지. 그지? 뭔 소린지 알겠어요? 요렇게. 얘는 더 많이 늘어나고 철 같은 경우는 더 조금 늘어납니다. 조금 늘어나. 그래서 어떻게 둘이 합의점을 본 게 뭐냐? 이렇게 휘는 방법. 이거밖에 없었어. 그래서 이렇게 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휘는 걸 우리 일상생활에 적용을 해서 다양하게 사용을 하는데 그 예시는 잠시 후에 볼게요. 요거를 가열 부분에다 써주고요. 이 정리에다가는 뭘 쓸 거냐면요. 요걸 쓸 겁니다. 열팽창 정도가 작은 쪽으로 휜다. 가열을 했을 때는 열팽창 정도가 작은 쪽으로 휜. 이거를 적어주시면 돼요. 넘어가서 이번엔 냉각한 경우를 한번 볼 거예요. 냉각을 시켰을 땐 어떻게 될지. 냉각을 시키면 얘들 봐봐. 이 친구는 열팽창 정도가 커. 그리고 이 친구는 열팽창 정도가 작아. 그러면 얘는 많이 늘어나고 싶은 반면에 또 어떤 면이 있냐면요. 많이 수축하고 싶은 거야. 열팽창 정도가 크다는 건요. 많이 수축하고, 행동과 반대네요. 많이 팽창하고 많이 수축하는 걸 의미해요. 그럼 얘는 이번에는 구리는 많이 수축하고 싶고 이 철은 조금 수축하고 싶어요. 얘는 적게 수축하고 싶고 이 친구는 많이 수축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얘는 조금만 줄어들고 싶고 얘는 많이 줄어들고 싶어.
그럼 얘가 이번엔 길이가 더 짧아져야겠지. 그러면 이번엔 뭐가 바깥쪽에 있을까? 적게 수축한다는 건 구리보다 철이 이번엔 길이가 더 길다는 거예요. 그럼 어느 쪽으로 휜다? 이번에는 요렇게 구리 쪽으로 휘는 거지. 열팽창 정도가 큰 쪽으로 휘게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정리에는 이번엔 뭐 쓰냐면 요렇게 열팽창 정도가 큰 쪽으로 휜. 냉각시 열팽창 정도가 큰 쪽으로 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까지 하면요. 이제 바이메탈을 어디에다 쓰는지를 봐야겠죠. 그래서 쌤이 아까 얘기했던 전기 다리미와 화재 경보기 얘네 한번 볼 거예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역할을 하는지.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이제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바이메탈의 이용. 뭐가 있을까? 일단 거기 이용에다 첫 번째 기억 전기다리미입니다. 전기다리미를 볼 거예요. 전기다리미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일단 전기다리미 그려보겠습니다. 진짜 전기다리미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회로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회로도 익숙해요? 1학기 때 배웠죠? 이게 이제 바이메탈이고요. 요렇게 이어져 있어요. 네, 요렇게 여기 이제 저항이 있고 요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일단 여기에서 이 저항 부분이요. 뭐 하냐면 열이 발생하는 지점, 다리미 밑에 쪽 거기에요. 열 발생 지점. 근데 이제 이걸로 우리가 이제 옷을 이렇게 쭉쭉 피잖아. 근데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갑자기 너무 뜨거워졌을 때 얘가 알아서 띡 하고 꺼져. 떼깍 하고 꺼져요. 뭔 소린지 알죠? 근데 이제 또 너무 낮아지면 또 떼깍 하고 켜진다? 뭔지 알죠? 그게 이제 바로 이 바이메탈, 바이메탈의 이용의 원리인데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얘는 평소에 지금 연결되어 있죠. 일단 연결되어 있어. 네, 일단 연결되어 있어서 얘가 불이 들어옵니다. 네, 지금 달궈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일정 온도 이상이 되면서 얘가 너무 뜨거워졌다. 너무 막 뜨거워졌어. 이제 손이 타겠다. 막 기계가 타겠어. 이럴 때 감당하기 힘들면 이제 어떻게 된다? 얘가 가열이 되면서 휘겠죠. 어느 쪽으로 휘어야 지금 연결이 끊어질까? 지금 어느 쪽으로 휘어야 돼? 이렇게 바깥쪽으로 휘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휘게 되는 거죠. 네, 안 나오네요. 네, 휘어야 되는데 네, 요렇게. 네, 이게 애니메이션이 슬프네요. 네, 요렇게 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얘가 여기에 연결이 끊어지게 되죠. 연결이 끊어지면서 이게 오프가 되는 거죠. 오프. 이게 오프가 됐죠. 오프가 되고요. 이때 여기에서 열팽창 정도가 크고 작은 걸 우리가 구분을 해보자면 일단 여기에서 가열을 했을 때 가열을 하면 우리는 어디로 휜다고 했어? 열팽창 정도가 작은 쪽으로 휜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위에가 열팽창 정도가 작은데 아래가 먼저 나왔네? 열팽창 정도가 아래가 더 크고 그 다음 위에는 열팽창 정도가 작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죠. 요게 이제 전기다리미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제 얘가 열을 받으면 일정 온도 이상이 되면 얘가 떼깍 하면서 위로 해서 전기가 끊어져서 열이 안 흐르게 되는 거고 이러다가 또 식으면 얘가 떼깍하고 내려와가지고 또 다시 온도가 올라가는 이런 시스템인 거죠. 네, 굉장히 스마트한 바이메탈입니다. 이거 네 전기다리미 거기다가는 기억하고 전기다리미 써주시고요. 이런 그림 하나 그리면 나중에 기억하기가 너무 편하겠죠. 네, 그러면 이렇게 전기다리미 봤고요. 이제는 니은 뭐 볼 거냐면 화재 경보기 볼게요. 니은 화재 경보기. 화재 경보기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회로도 이렇게 바이메탈이 있고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기 화재 알람 장치, 네 화재 경보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네요. 그럼 이 친구 지금 어떻게? 꺼져 있겠죠? 네 평소에도 울리면 안 되지. 평소에 꺼져 있어야죠. 그러다가 화재가 발생했어요. 화재가 발생을 해서 뜨거워진다 하면 얘가 휘어야 되는데 어디로 휘어야 돼 지금? 바깥쪽으로 휘면 영영 못 만나겠죠 이 친구랑. 그래서 얘가 안쪽으로 휘어야 되는데 어떻게 휘냐? 요렇게 휘어야겠죠. 이렇게 휘면서 이 도선이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얘가 삐리리리리 하면서 울리면서 우리가 대피할 수 있게 알려주는 알림 장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보면요. 어디가 열팽창률이 큰 거냐면 가열을 했을 때는 열팽창 정도가 작은 쪽으로 휜다 그랬지. 그럼 이번에는 요 노란색 이 친구가 열팽창률이 작은 친구겠죠. 얘가 열팽창률이 작고요. 온이 된다 이 소리. 네, 안 했네요. 그 다음에 얘가 열팽창률이 크고 위에가 그 다음에 아래는 열팽창률이 작다. 그래서 작은 쪽으로 휘는 거죠. 이해 가셨나요?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바이메탈까지 끝났고요. 넘어가서 액체의 열팽창 보도록 할게요. 액체의 열팽창은요, 얘들아, 액체는 넣는 곳마다 부피가 달라지잖아. 그리고 길이나 이런 게 달라지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부피가 팽창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시는요, 온도계예요. 온도계. 네, 온도계는요, 이렇게 생겼죠. 온도계. 이렇게 생겼어요. 온도계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얘들아, 일단 요 밑에 이렇게 우리 온도를 알려줄 뭔가가 있어야겠죠. 이런 게 있어야겠지. 이런 게. 네, 이런 빨간 주로 빨간 액체가 있는데요. 얘가 이제 뭐냐면 주로 에탄올 아니면 순. 옛날에 순을 썼었는데 요즘 에탄올로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 에탄올이 조건이 있습니다. 이 온도계의 액체가 될 조건. 온도계의 액체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 일단 봐봐. 얘네가 일정하게 늘어나야 되잖아. 이렇게. 한 칸 늘어났고요. 또 1도 올라가면 이렇게 한 칸. 일정하게 늘어나야겠지? 그래서 이제 요거 사진을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열팽창 정도가 일단 커야 되고요. 아주 조금씩 늘어나면 얘들아 조금씩 늘어나면 늘어나나 마나 보이질 않을 거 아니야. 일정한 정도로 늘어나지만 어쨌든 우리 눈에 보일 만큼 늘어나야 되니까 열팽창 정도가 커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열팽창 비율이 아주 일정하게 늘어나야겠죠. 1도 올라갔는데 한 칸 올라갔는데 2도 올라갔는데 10칸 올라가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열팽창 비율이 일정하면서 열팽창 정도가 큰 에탄올 같은 액체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온도계의 액체의 열팽창이 이용된다는 것까지 이 옆에 있는 이 사진은 그러니까 에탄올로 그 간이 온도계를 만든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식으로 에탄올로 주로 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두 번째를 볼 건데요. 두 번째는요. 음료수병의 음료예요. 넘어갈게요. 음료수병의 음료. 이거는 이제 뭐냐. 얘들아 봐봐. 음료수병에 우리가 가끔 화낼 때가 있어. 음료를 사러 갔다가 예를 들면 뭐 병음료나 페트병 음료 사러 갔다가 가끔 화날 때가 있는데 무슨 경우? 이렇게 음료가 있다? 이렇게 음료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음료수가 어느 정도 차 있어? 항상 이 정도 차 있어. 네, 이 정도 차 있어. 왜 끝까지 안 채워놓는 거지? 화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유가 있죠. 아주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 음료수 회사들이 다 양아치가 아니라요. 네, 무슨 이유가 있냐면 음료수병이 유통 과정에서 열을 받거나 팽창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특히나 여름 같을 때는. 그래서 유통 과정에서 열 팽창이 일어날 수 있어서 이 친구들이 병이나 특히 페트병 같은 경우는 터질 수가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얘네를 이 정도 비워놓는 거야. 팽창에도 버틸 수 있을 정도로 공간을 남겨두는 거지. 무슨 소린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적어주시면 되는데 이거를 완전 꽉 채워놓으면 얘네가 더 열팽창으로 액체가 늘어나려고 하면 이게 터지거나 변형이 생길 수 있잖아. 그 케이스에, 통에, 음료 통에. 그래서 이렇게 요 정도 비워놓는 겁니다. 네, 이것도 액체의 열팽창의 예시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통 과정에서 열팽창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위에 꽉 채우지 않고 조금 남겨둔다. 그 다음에 이제 액체의 열팽창 정도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아까는 우리가 고체의 경우를 한번 비교해 봤잖아. 종류에 따라서 이제 있다고 하면서 이번에는 액체의 열팽창 정도 한번 비교해 볼게요.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액체의 열팽창 정도 한번 비교해 볼 건데 네 가지를 가져왔어요. 물, 글리세린, 에탄올, 아세톤 이렇게 있는데요. 역시나 물은 항상 변화하는 걸 싫어해요. 온도도 그렇지만 비열에서 봤죠? 비열이 크기 때문에 온도 변화 잘 안 하지 물. 근데 여기에서도 열 팽창률이 가장 작아요. 가장 작아서 팽창하지 않아요 잘. 그 다음에 글리세린, 그 다음에 에탄올, 그 다음에 아세톤 이 순서입니다. 거기다 표시만 해주면 되죠? 네, 거기다 표시만 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열팽창의 이용을 한번 볼 건데요. 열팽창으로 인해서 우리 생활에 얼마나 열팽창으로 인한 그런 뭔가 지혜가 있는지, 삶의 지혜가 있는지 한번 그 삶의 지혜를 찾아서 떠나보겠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네, 넘어가 주세요. 넘어가 주세요. 네, 열팽창의 이용. 첫 번째는 철로의 틈새예요. 철로의 틈새라는 건 뭐냐면 요거 말하는 건데요. 요 기찻길 있지. 요즘에 이제 기찻길을 많이 못 보지만 뭐 지하철도 그렇고요. 요런 거 보면 요렇게 틈이 있어요. 물론 이거를
한 번에 쭉 만들 수 있겠지. 기술이 그것도 안 되겠어. 만들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렇게 만들지 않는 이유는 얘네가 열팽창을 한단 말이야. 여름 같을 때, 더울 때, 열 받으면. 특히나 얘는 철이니까 엄청 열 전도율도 높은데 갑자기 열팽창이 되면 휠 수가 있겠지. 우리는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쭉 만들어 놨는데 네, 이렇게 일자로 쭉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서 휘어버리면 큰 대형 사고로 이루어질 수 있죠. 이어질 수 있죠. 그 기차가 갑자기 넘어진다거나 아니면은 밖으로 나가버린다거나 철로 밖으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틈을 냅둬요. 그래서 이제 여름에는 이렇게 살짝 벌어져 있고요. 겨울에는 이렇게 달라붙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말로 정리하면 철로 이음새에 틈을 만들어서 여름에 철로가 팽창할 때 휘는 걸 예방한다. 요런 과학적인 저 틈새. 과학적인 틈새죠. 요런 게 있고요. 잘 요약해서 적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리 이음새죠. 다리 이음새도 마찬가지예요. 다리 이음새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우리가 건너는 뭐 마포대교, 마포대교는 무너졌냐? 이거 너네 모르나? 어쨌든 그거. 그리고 또 그 뭐죠? 뭐 성수대교 이런 대교들. 이게 아주 넓은 그 다리들. 하나로 쭉 이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다리 이음새가 있어요. 그래서 차가 지나갈 때 약간 덜컹하는 부분. 요게 이제 뭐냐면요. 얘도 위에랑 마찬가지로 다리를 만들 때 이음새에 틈을 두어서 여름철에 팽창되어도 휘지 않도록. 다리 휘면 어떻게 해? 얘들아, 다리가 휘었는데 막 차가 생생 지나가. 그럼 이 충격을 버티지 못하고 얘가 무너지겠죠. 그러면 큰일 나죠. 그러면 아주 많은 피해를 입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미리미리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다리 이음새를 만드는 거죠. 다리를 만들 때도 이음새를 만들어 두어서 여름에 팽창되어도 휘지 않도록. 넘어가서 이제 가스관 보겠습니다. 가스관은요, 이렇게 생겼어. 저거는 예술인가? 왜 저렇게 멋인가? 가오인가? 왜 저렇게 해놨을까? 싶은데 그냥 일자로 만들면 될 걸 왜 저렇게 복잡한 모양으로 만들었지? 이거에도 아주 과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물론 이제 재질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이제 그 중에 과학적인 것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가스관을 휘게 만드는 거야, 애초에 휘게 만들어서 팽창되었을 때 휨을 방지한다 라는 건데요. 일단 내가 두 가지의 경우를 가져와 볼게요. 이게 일자로 만든 거, 그 다음 옆에는 휘게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봐봐. 이렇게 일자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열이 가해졌을 때 이제 더우거나 여름에 덥거나 이럴 때 열이 가해지면 얘가 이렇게 휘는 거야. 이렇게 휘어서 여기가 포각하면서 이렇게 가스가 새요. 가스가 새면 어떻게 해야 돼? 대형 참사가 일어날 수 있죠. 화재가 발생하면 여기 있는 거 팍팍팍 다 터지면서 막 터지고 아주 난리가 나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애초에 휘게 만든다. 그리고 이런데 이제 접합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늘어난다고 가정을 해볼게. 이 부분이 늘어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랑 동일하게 늘어나겠죠. 동일한 비율로. 그러면서 이게 같이 늘어나니까 이렇게 늘어나는 거지. 이렇게 늘어나면서 네, 기둥 뒤에 공간이 있어요. 기둥 뒤에 공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늘어나니까 어떤 경로에 휘어도 이제 늘어나도 얘네가 셀 일이 없는 거죠. 가스가 구멍이 나거나 어디가 부러지거나 할 일이 없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휘게 만듭니다. 이제 이거는 간단한 예시고요. 여기 요런 이렇게 휘는 부분 이런 데다가 재료나 이런 거를 더 이렇게 튼튼하게 해서 좀 더 그 사고를 방지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스관을 만든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열팽창에 관련된 부분만 설명해 주려다 보니까 약간 간단하게만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가스관까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4, 5번만 남았죠. 적어주세요. 가스관을 휘게 만들어서 팽창되었을 때 휨을 방지한다.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서 건설 볼게요. 4번. 건설인데 건설 일단 사진 하나 가져와 볼게. 요렇게 생겼는데 봐봐. 여기 밑에는 철근이고요. 그 다음 요 위에 밑에가 철근이 아니라 밑에가 콘크리트죠. 그 다음 위에 이렇게 철근이 지금 박혀있어. 건물을 짓고 있는 중인가 봐. 근데 여기에서 얘들아 이 철근과 콘크리트가 만약에 열 팽창률이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 더운 여름에 열이 팽창하는데 철근은 늘어나고 싶은데 콘크리트는 안 늘어나. 그럼 어떻게 해? 벽에 금이 가겠죠. 아니면 철근이 ปุ๊ 튀어나온다거나. 그쵸? 위험하죠. 그래서 이 둘을 같이 씻는 이유는요. 이 둘이 열 팽창률이 같아요.
그래서 열팽창률이 같은 철근과 콘크리트를 사용해서 뒤틀림을 방지하는 거죠. 건물이 뒤틀리거나 휘거나 아니면 금이 가거나 이런 걸 방지하는 거지. 애초에 같은 친구로 하니까. 아시겠죠? 이렇게 건설 4번. 그 다음에 이제 5번, 마지막 5번인데요. 거기 치아 충전재라고 써있죠. 이 치아 충전재가 뭐냐. 얘들아, 치아 충전재는 우리가 뭐 썩거나 이래서 여기를 팔 수 있죠. 이빨을. 파지. 치아를 이렇게 파면은 거기 구멍이 생기잖아. 그럼 그 구멍 그냥 냅두면 거기에 또 음식물이 껴서 썩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걔를 채우잖아. 채울 때 쓰는 재료. 그거를 치아 충전재라고 써요. 그래서 일단 치아를 하나 가져와 보면요. 요 친구는요. 많이 썩으셨나봐요. 그래서 금으로 다 채워 넣었어요. 이때 이 주로 금을 사용하는 이유는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금을 사용하는 이유는요. 치아에 충전재를 넣을 때 치아와 열팽창률이 같기 때문이야. 위에랑 거의 동일한 이유죠. 열팽창률이 같은 금과 같은 재료를 사용해서 네, 이게 우리가 뜨거운 음식이나 차가운 음식을 먹었을 때 이 사이에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약에 차가운 음식을 먹었어. 근데 우리 치아는 만약에 열팽창률이 작아요. 근데 금은 열팽창률이 높아봐. 그러면 얘는 많이 수축해. 그리고 얘는 조금밖에 안 수축해. 그럼 요 사이에 틈이 발생하면서 그 사이로 아이스크림 들어가고 막 썩고 이러겠죠. 그치? 그리고 뜨거운 음식을 먹었을 때 얘는 많이 늘어날 거고 치아는 안 늘어나. 그러면 막 아파 갑자기 막 치아 뽀개지고 막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열팽창률이 같은 금과 같은 재료를 사용하는 거죠. 근데 꼭 금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치아랑 비슷한 색깔을 가지는 데 있는데 이제 선생님이 대표적인 금을 가져와 봤습니다. 네, 퀴즈를 풀어보자. 플라스크에 같은 양의 여러 액체를 넣고 뜨거운 물에 담갔더니 각각의 부피가 그림과 같이 네, 증가하였다. 열팽창 정도가 가장 큰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는데 얘들아 문제에 그림에 답이 다 있지. 열팽창 정도가 크다는 것은 많이 늘어났다는 거야. 그쵸? 뜨거운 물이니까 가열을 했는데 많이 늘어났다는 거잖아. 그럼 지금 제일 많이 늘어난 애가 뭐야? 여기는 알코올이네요. 그래서 답은 알코올이 정답입니다. 이거 너무 쉽죠? 이거 너무 쉽고 2번. 2번은 좀 생각이 필요한 문제인데 한번 볼게요. 넘어가서 2번. 2번은요. 다음 그림은 바이레타를 이용한 화재 경보기의 구조이다. 네, 왜 안 넘어가죠? 네, 구조이다. 이 구조로 보아 A, B 중 열팽창 정도가 큰 걸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얘들아 봐봐. 이 지금 여기서 열팽창 정도가 크려면 그러니까 이 화재 경보기가 올리려면 요게 어디로 휘어야 돼? 얘랑 맞닿아야 되니까 아래쪽으로 휘어야겠죠? 이렇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얘가 아래쪽으로 휘어야겠지? 그치? 그러면 지금 B보다는 A가 더 많이 늘어나야 되는 위치야. 그치? 열팽창 정도가 작은 쪽으로 휘인다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B는 열팽창 정도가 작은 거고 A는 열팽창 정도가 큰 금속을 사용을 해야 하는 거죠. 이 상황에는. 그래서 문제의 답은 A죠. 아시겠나요? 가열을 했을 때 얘가 지금 이쪽으로 휘어야 되는 입장이야. 근데 가열을 했을 때는 열팽창 정도가 작은 쪽으로 휜다고. 그럼 이렇게 휘었으니까 B쪽이잖아. B는 열팽창이 작은 애. 그럼 지금 여기서는 열팽창이 큰 애 물어봤으니까 A죠. 오케이? 됐죠?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네, 다음 시간까지 꼭 혼합물의 분리 풀어오시고요. 그리고 그 8단원 문제도 미리미리 풀어두면 좋긴 하죠. 풀라고 할 때가 있겠지만 미리미리 풀어두시면 좋고요. 어제 나눠준 그 4장. 그리고 3장짜리 그 혼합물의 분리는 오늘 꼭 풀으셔서 네, 금요일까지 챙겨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지금 시간이 선생님은 지금 7시 14분이네요. 네, 지금 학교에서 네, 야근 중이에요. 너네 이 영상 미리 찍느라. 그래서 수업 열심히 들으셨죠? 그래서 어쨌든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물어봐 주시고요. 오픈 채팅도 열려 있으니까 질문이 있으면 물어봐 주세요.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